며칠 전에도 다른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한 게 그분도 잘할 줄 알고 왔던 친구가 전혀 말귀를 2년 동안 못 알아듣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석박사 통합으로 들어온 학생이 이제 중도에 석사만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교수님이 시키는 것만 나는 잘하면 잘 될 거야. 다음에 뭐 할까요? 그래서 문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조금 더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분을 또 모셨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또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고 일하고 있으신 한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한번 소개 한번 구독자분들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범 교수고요. 저는 전기공학 그리고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다가 바이올로지랑 접목해서 유전체를 분석하면서 질병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의대 또 교수로 있으면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이제 교수님의 역할과 고민 그리고 또 교수님이 또 바라보는 연구실과 대학원생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일주일에 일정이 있잖아요. 네. 교수로서 일주일의 일정이 주로 어떻게 좀 짜져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교수로서의 어떤 역할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보람되기도 하지만 좀 일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수한테 보통 학교에서 부여하는 역할은 세 가지가 있어요. 교육이랑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 봉사를 다 열심히 잘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이때 학부 강의나 대학원 강의를 저희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희 랩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연구 같은 경우야 많이들 아시다시피 세상에 없는 거를 저희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고 그럼으로써 또 과학에 기여하고 또 학생들도 그럼으로써 또 학위도 취득하고 하는 게 연구인데 사실은 다들 생각 못 하시는 게 그 연구를 하려면 사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연구비가 당연히 있어야 인건비도 주고 또 재료비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비라는 거는 당연히 어떤 교수의 사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니까 다들 이제 국가에서 연구비를 주죠.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나 무엇을 하라라고 해서 그런 연구비를 또 따는 것도 또 교수의 역할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연구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사 같은 거는 사실은 학교라는 것도 굉장히 큰 조직이니까 아직 물론 도와주시는 거기 교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교수들도 많은 또 위원회도 해야 되고 또 행정봉사도 해야 되고 또 사회 같은 데서 또 불러주면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수님들 며칠 전에 같이 회식하면서 나온 얘기가 어떤 교수는 요즘 젊은 사람들 MBTI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정말 계획적인 J이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무계획적인 P 성향이 좀 있어서 계속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갑자기 학생이 연구 안 됐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강의 가르치는 데에서 학생이 이의 제기를 했다가 그랬다가 갑자기 또 학교에서 위원회에서 불러가지고 내일까지 써가라라고 했다가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고 하지만 다 이제 보람된 일이니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쁨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네. 이거는 이제 질문이랑 별개로 교수라는 직업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네네. 만족도는 어떠신지 좀? 저는 몹시 만족합니다. 저는 사실은 좀 자유로운 영혼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제가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조직에 속해가지고 타이트하게 하는 걸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학창 시절에 뭔가 자유롭게 나는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교수가 꼭 돼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또 전 유학도 갔었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수라는 거에 굉장히 장단점이 극명한데 이렇게 일도 많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자기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장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간 같은 것도 자기가 이렇게 물론 다들 일이 많기 때문에 주말까지 막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래도 자율적으로 그런 건 하는 거니까.
뭐 어떤 그런 자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월화수목금이 다채롭게 있겠네요, 그죠?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들은 이제 수업들이랑 수업들이랑. 그다음 무슨 위원회 회의 같은 게 미리 잡혀져 있으면 걔네들 다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랩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저널 클럽 이제 논문 보고서 읽고서 토의하는 거가 일주일에 네. 한 번 딱 정해져 있고 네. 또 학생들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음. 계속 제가 이제 지도해주고 네. 토의하고 하는 게 또 두 개가 또 잡혀 있고요. 네.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끼워 넣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쑤셔 넣는 식으로 저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제 역할들에 대해서도 예, 이제 예.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건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예. 랩실에서 또 어떤 교수로서의 역할들을 하는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학생들이 아무래도 연구도 잘하고 또 창원의 꿈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교수의 역할인데 뭐 그것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또 세계적으로 연구도 경쟁이 세고 또 아까 얘기했듯 연구비를 따온 것도 또 쉽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뭐 정말 초반에 있었던 일이지만 예전에 학생들끼리 또 트러블이 약간 있기도 하고 그럴 때 또 머리 아프죠. 또 어떨 때는 또 잘할 것 같이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또 아주 오랫동안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뭐 교수라도 사실은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되고 엎어지고 또는 뭐 학계 예용어로 스쿱 당한다고 하죠. 딴 그룹이 먼저 발표를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못 쓰면 사실은 졸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저 같으면은 이 학생 어떡하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고민들도 좀 하고요. 학생들 보면서. 또 어떤 학생은 진짜 초반부터 알아서 너무너무 잘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편차가 좀 있기는 한데 그런 학생들은 정말 가만히 놔둬도 잘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멘토링 할 때도 이게 학생들 역량이 있어도 이렇게 또 들쭉날쭉할 수가 맞아요. 네, 그거를 처음부터 된다는 알면 보장이 좋겠지만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네. 며칠 전에도 다른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한 게 그분도 잘할 줄 알고 왔던 친구가 전혀 말귀를 2년 동안 못 알아듣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또 이제 또 잘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석박사 통합으로 들어온 학생이 이제 중도에 석사만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연구가 잘 안 되는데 잡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교수도 사실은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저희도. 무슨 말인지 알고. 왜냐하면 그걸 섣불리 또 판단했다가 5, 6년 차에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믿고서 기다려주는 거랑 그다음에 빨리 학생이 결정하도록 해주는 약간 이런 갈등 같은 것도 항상 고민인 거죠. 끝에 가서 또 잘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하니까. 네, 끝까지 부둥켜 이제 안고 있다가 갑자기 잘하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사실. 근데 궁금한 게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연구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또 연차별로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3년차 때 또 그쵸. 후배 연구원들을 또 이제 네, 멘토링을 네. 해줘야 된다던가.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그래도 좀 오래 있으면 좋죠. 좋죠. 사실은 네. 교수는 오래 있을수록 좋습니다. 학생이. 왜냐하면 오래 있을수록 더 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도 깊어지고 말씀하셨듯이 뭐 행정 같은 것도 이렇게 부탁하면은 잘 알아듣잖아요. 네네. 오래 있던 분들은 네. 또 같이 뭐를 하자 그러면 또 하고 또 수업 좀 도와달라 그러면 또 착착 도와주고 뭐 이러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엔 이제 학생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죠. 네, 항상 제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가 없고 뭐 학생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게 베스트일지 이게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조금 있고요. 근데 사실은 빨리 내보내는 게 좋은 게 거의 확실한데 교수가 마음이 약해서 못 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복잡한 케이스들이 워낙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의 또 연구실에서의 또 그 자리에서 겪는 고민들을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학과 대학 행정 또는 뭐 연구 예산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지 좀 궁금한데. 예산을 집행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다들 느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문제. 따내는 게 예산을 따내는 없어서 문제지. 집행하는 건 누구나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케이스마다 케이스 다르더라고요. 이제 다른 학교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행정 로드가 굉장히 큰 학교도 있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씩 이제 위원회 활동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과 운영위원회도 했었고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은 만약에 교수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어느 학교 가면 로드가 커 이걸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가봐야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학과가 굉장히 큰 어떤 국가의 그 사업에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로드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다들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복불복이라고 해야 될까? 미리 알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또 주로 이제 예산 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맞아요. 따내는 게 요즘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좀 많이 줄었나요? 사실은 그거죠. 왜냐하면은 뭐 사실 정치 얘기를 전혀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렇죠. 팩트였으니까요. 삭감됐어요. 그래서 삭감되면서 사실은 이제 기초 연구에 대한 이제 저희 같은 교수들이 조금씩 이렇게 자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경쟁에서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다고요. 그런 예산들이 많이 개수가 줄었습니다. 한 30% 정도가 줄어서 다들 이제 학생한테 인건비를 못 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저도 그때 유튜브에 살짝 영상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에 기고도 하고 했었어요. 신문 봤어요. 예. 그래도 뭐 다행히 뭐 지금은 역시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렇게 새로 시작한 어떤 정권으로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은 있고요. 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또 항상 이제 끝까지 또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 주변 지인도 이제 교수님께서 석사하고 박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예산 때문에. 미안하다고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데로 박사를 갔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지금 한참 그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셨겠다. 연구실이 이제 보통 근데 교수님은 온라인 재택으로 또 연구실 구성원들도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연구실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컴퓨터과 연구실에서 저는 박사를 했고 UCLA에서 그 연구실이 딱 그런 분위기기는 했어요. 정말 코딩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주 나오진 않고 가끔 카페 가면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코딩을 잘해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운영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이제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미팅을 뭐 직접 뭐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줌으로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더 이피션시가 약간 올라가더라고요. 약간 자율도를 주고 그다음에 저랑 얘기할 때 사실은 원래 예전 같으면 노트북을 두고서 이거 작은 거 이렇게 보면서 막 얘기하고 이거 잘못 썼다 막 이러는데 아예 이제는 큰 화면으로 줌으로 이제 공유하면서 같이 에디팅하고 또 가끔 스케치로 제가 거기다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것도 다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이게 효율성이 좀 좋아서 저희 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실험을 하는 랩을 웻 랩이라고 하고 실험을 하지 않는 랩을 드라이 랩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풀 드라이 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세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연구실에 나와서 그게 더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꽤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가 조금 자유롭게 나는 카페 가서 오늘은 좀 오후에 일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거 괜찮다. 저 또한 또 뭐 재택을 자주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을 또 실시간으로 만나기는 어렵겠네요. 대학원생들이. 근데 제가 뭐 학교에 아예 안 온 것도 아니고 가끔 만나고 제가 가끔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사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또 그게 또 편할 때도 있어요. 바로바로 이게 온라인보다 믹스해서 네네.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연구실이라는 공간이 지금은 사실 뭐 온라인도 하고 맞아요. 이제 오프라인도 하고 하는데 네네네. 연구실이라는 그 키워드가 주는 그 의미가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연구실. 교수님들은 어떤 일하는 일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터보다는 이제 제가 교수 초반에는 그래도 이제
뭐랄까 유학하면서 많은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도 배우고 네. 내가 엑스퍼트가 됐으니까 한국에 와서 진짜 좋은 연구를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실은 어떤 과학의 문제를 푸는 곳,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문제를 해결하는 곳, 그래서 뭔가 질병을 극복하는 곳, 약간 세상의 문제를 해결. 예, 질병 우리 극복하자, 약간 그런 모토를 막 연구실에 막 저희가 많이 걸어놓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뭐랄까 중견급이 되어가지고는 살짝 바뀌었다고 할까. 이제는 또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런 걸 좀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한그루의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가는 곳,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빨리 자라는 학생도 있고 좀 천천히 자라는 학생도 있긴 한데 또 자신만의 어떤 꿈과 비전을 위해서 또 이곳에 온 거잖아요. 네네. 또 과학도 열심히 하고 전문가도 되고 싶고 그 뒤에 또 진로도 정말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하는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이 좀 잘 꿈을 펼칠 수 있게 이렇게 돕고, 물론 당연히 과학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의미가 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연구실 구성원마다 예를 들면 석사생, 박사생, 뭐 포닥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교수님이 봤을 때는 그 각각의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교수님은 또 어떻게 좀 바라봐시는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저희 랩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링크된 랩이 있고요. 루즈하게 좀 디커플링된 랩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후자에 속하거든요. 이제 타이트한 랩 같은 경우는 보통 실험하는 랩들이 많이 그런데 이제 주니어가 한 명 들어오면은 사수가 한 명 붙어서 이제 가르쳐주고 그 학생이 또 하는 프로젝트에 또 뭐 어떤 공동조절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자라나고 나중에 자기가 키우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뿔뿔이 떨어져서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를 서로 하다 보니까 약간 학생들이 처음 들어왔는데 선배들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분야가 완전히 다르니까. 좀 외로워하는 학생들도 가끔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랩마다 약간 컬러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랩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어떤 독립적인 연구자로 어떤 자라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고 예, 그런 걸 좀 격려하는 그런 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생이 어떤 뭔가를 자기가 공부해서 교수한테 반기를 들고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교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싫어하는데 저는 제발 학생들한테 그러라고 하거든요. 제발 새로운 걸 좀 배워가고 또 접목시키고 새로운 또 방향을 찾으면서 나랑 같이 디스커션도 하고 또 내가 모르면 또 나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약간 좀 건방져져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의 학생들이 조금 잘 하기는 해요. 네, 스스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막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제 약간 전통적인 스타일의 학생들 있잖아요. 교수님이 시키는 것만 나는 잘하면 잘 될 거야. 교수님 다음에 뭐 할까요? 계속 묻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조금 더 느리다고 할까요, 성장이. 그러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실 세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되바라진 어떤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더 세게 치고 나가고, 좀 순한 학생들은 조금 더 독립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 때도 있죠. 그게 지금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센 성향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한 학생을 더 선호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딱 이제 비전이 딱 있는 거죠. 네가 요거만 따라오면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어. 모든 애들 딱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저도 잘 모르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학생하고 손을 잡고서 그냥 둘이 뛰어들어서 해야 되니까 좀 분야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사, 박사, 뭐 포닥이 있더라도 이제 예,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저희는 석박 통합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희 과의 특성상 이제 석사만 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석박 통합이 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분야의 특성상 이제 포닥을 뽑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정보학 이런 게 워낙 자잘하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서 저가 똑같이 생명정보학을 해도 또 다른 학교에서 생명정보학 하는 교수님의 박사과정을 받은 분은 저희 랩에 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다르니까. 포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생각해봤었는데 좀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석박사 학생, 그 다음에 이제 학부생인데 되게 똑똑한 학생들이 가끔 와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만 저희는 이제 있어서 어쩌다 보니 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역할 분담에 있어서 서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연구실에서는 논문을 읽고 또 새로운 학문 또는 새로운 과학 기술을 또
이제 연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논문을 맞아요.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연차별로도 또 영양별로도 또 이게 논문 리딩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논문 리딩하는 것에 좀 관심을 맞아요. 많이 가지고 또 예. 이번에 어플도 만드신 맞아요. 걸 알고 어플도 있거든요.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유튜브에서 보긴 봤는데 페이퍼 AI. 맞아요. 요거는 어떤 배경으로 만드시겠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읽기가 아니라 이제 쓰기를 위주로 제가 만든 거기는 해요. 요즘 이제 챗GPT가 워낙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논문 쓸 때 챗GPT나 이런 뭐 제미나이나 이런 클로드 같은 데다가 한번 돌려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문법 오류는 사라지는데 대신에 이제 말이 묘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좀 장황하게 살짝 하는 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장의 밀도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정보가 있는 부분이 있다가 갑자기 정보가 훅 떨어지는 구간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좀 아카데믹하게 라이팅을 하라고 다른 앱을 써봐도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진짜 못 쓰는 학생들은 조금 오르지만 한 진짜 8, 90점, 이제 100점 만점에 그 정도 되는 라이팅을 가져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원래 그렇게 잘 못했는데 진짜 90점짜리 글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 학생이 워낙 똑똑하긴 한데 본인이 어떤 일종의 로봇 같은 걸 만든 거예요. 네. 그 일종의 요즘 에이전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왔다 갔다 디스커션하면서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아카데믹 라이팅을 하는 툴을 만든 거죠. 학생이. 그래서 야 이거 이번에 나 AI 회사 창업하는데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그걸 이제 페이퍼 AI라고 저희가 출시했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네. 쓰는 것보다는 읽는 게 힘들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쓰는 게 답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요를 생각해 봤을 때 쓰는 거는 정말 막판에 쓰는 거잖아요. 막판에. 근데 읽는 거는 초반부터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항상 생각해 보면 저 유학할 때도 이제 선배 후배 한국인 분들도 랩에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영어 잘 알아들을 때 저는 잘 못 알아듣고 막 알아듣는 척하고 했던 것도 있고 요즘도 영어로 논문 읽는 게 아무래도 한글보다는 더 불편하니까 근데 또 답답한 게 학생들은 요즘에 PDF를 그냥 챗GPT에 던진 다음에 요약만 읽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약만 읽으면 이게 초록 읽은 거랑 무슨 차이야. 그냥 그 논문 쓴 사람이 한 문장 한 문장 다 써놨는데 그걸 그래도 천천히 소화하고 읽어야지 그래도 내 속에서 어떤 모든 것이 이제 잘 섞이고 내 지식이 되는 건데라고. 근데 그런 거를 아무리 챗GPT에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챗GPT한테 PDF도 제발 한 문장 한 문장 제대로 요약해줘라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안 읽고 얘기하는 거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하려면 프로세스가.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해가지고는 막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되 매우 읽기 쉬운 말투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영어가 있으면 사실 저희는 영어 용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용어는 그대로 놔두고. 맞아요. 봤어요. 영어 용어를 딱 맞아요. 놔두는 게 또 컨시스턴트 해야 되고 네. 계속 쭉 그런 면들. 그런 것도 또 읽기 쉽게 좀 폰트도 좀 키우고 쭉쭉쭉 읽게 하고 영어랑 한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양쪽에 다 보여주고 그냥 한글로 하면은 영어를 놓칠 때가 있어요. 미닝을. 그런 거 해서 요거 많은 분들이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출시하게 된 거고요. 쓰기에서 시작했다가 네네네. 이제 실제로 연구 석박사 학생들은 이제 맞아요. 리딩을 더 어려움을 겪어서 네 맞아요. 정말 요약만 읽으면 안 되고 요즘은 진짜 다 읽어야지. 저희도 저녁 미팅 할 때도 다 학생들이 꼬치꼬치 묻고 그러는데 요약만 읽어서는 그건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읽기는 좀 더 많이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속 요청이 와요. PDF도 읽게 해주세요. 지금 URL만 읽게 하는데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PDF 읽는 거 기능도 출시하고 조금씩 이제 개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라이트 기능 넣어달라고 해서 또 그것도 기능도 넣었고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감사하죠. 그러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거를 좀 한번 써보시면 아마 교수님 그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화면에서 다 설명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필요하신 분들이 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교수님께서 또 필요해서 만드신 거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 논문 써온거나 이제 논문 리뷰 발표하는 주간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은가요? 교수님 보셨을 때? 일단은 사실은
발표하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질문을 하라고 독려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문이 좀 많은 편이고 예전엔 질문 진짜 하나도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꼭 이게 어떤 한국과 미국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질문을 해야 더 이렇게 스티뮬레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뇌가. 그래서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실은 계속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는 사람도 어떤 질문이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면은 더 빡세게 읽게 되잖아요. 네네네. 좀 여기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서플멘터리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전에 이제 사이테이션 된 논문 같은 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좀 보고 어디까지는 내가 아는데 어디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한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 네,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해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널 클럽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은 어떻게 약간 뭐랄까 과학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네이처에 나왔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보면서 에이 저거 운 좋아서라고 이제 주니어 교수 때는 그랬다면 이제 조금 중견이 돼서는 그래도 어떤 면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나왔다. 그게 어떤 일종의 마케팅을 잘한 것이든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잘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라이팅 스토리를 잘 짠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욕하지 말고 오히려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학생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저희 실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페이퍼 리딩 관련해서 네, 선생님. 새로 연구실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네. 이 정도는 좀 리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이제 논문을 잘 읽지 못할 거고 좀 논문을 읽어버릇한 학생이 오면 좋겠다. 아니면 와서 배우면 된다. 좀 어느 쪽이신가요? 페이퍼 리딩 스킬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되느냐.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저도 앱을 만들었지만 AI의 도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의 중요성은 약간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예. 왜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학생들 막 다그치고 그랬어요. 왜 이런 식으로 써오느냐. 그리고 막 리딩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요즘은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영어가 좀 부족해도 AI 기술이 좀 맞아요.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니까. 맞아요. 제 페이퍼 AI도 그래서 어떤 의도냐면은 1, 2학년 때는 영어를 잘 못 읽지 했지만 한글을 그냥 읽어라. 그리고 대신에 더 많이 읽어라. 네,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읽고 마음에 부담 없이. 그러니까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마음에 부담이 확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읽는다고 사실 변명 자꾸 되게 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번역해서 그냥 짝짝짝 다 읽고 중요한 논문들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대신 네가 박사 졸업하기 전에는 점점 영어 실력을 키워야겠죠. 네,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더 이제 영어 논문도 읽고 한글도 읽고 하면서 계속 영어 실력을 키워서 영어로도 자기 논문을 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고 이런 실력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요거 좀 궁금한 건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사실 이제 AI가 우리 세상에 좀 나오면서 다양한 영역들에서 진입 장벽들을 다 많이 낮춰주고 있잖아요. 네. 저도 영상도 그렇고 동영상 편집 그거 말고 코딩도 그렇고 맞아요. 정말 많은 분야에서 다 진입 장벽을 다 네. 낮추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논문을 읽는 거에서도 나중에는 우리가 영어로 안 읽고 한국어로 읽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쓰는 것도 그렇고 완벽하게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길잡이님도 사실은 코딩도 하시고 하시지만은 요즘 코딩을 말로 하는 바이브 코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앱을 만들다 보면은 애가 혹하고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커서나 이런 애들이 에이전트가 맞아요. 그러면 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지 해줘야 되는 게 되게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제 초보자는 거기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사실은 리딩도 마찬가지죠. 페이퍼 AI에서 한글하고 영어를 다 동시에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한글만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예. 한글을 바꿔놓으니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오히려. 그때 영어 보면, 이거였네. 얘가 이걸 이렇게 바꿨네. 맥락을 좀.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둘 다 사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쓰기도 제 앱을 써가지고 학생들이 잘 써오지만은, 어떨 때 보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제 앱이나 챗GPT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쓰다가 자기가 봤을 때는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어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요거는 좀 밀도가 낮으니까는 요건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컨펌을 해주는 거는
사실은 영어 실력이 필요한 거죠. 어떤 뭐 논문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최종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